A매치 주간을 지나서 다시 치러진 세리아 2020-21 시즌. 이번 영상은 29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밀란과 삼프도리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은 1대1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밀란은 많은 주전급 선수들이 빠졌는데요.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는 살레마커스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했습니다. 조금은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밀란의 문제는 오른쪽이 아닌 왼쪽에서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문제의 주인공 바로 왼쪽 풀백 테오 에르난데스입니다. 특히 실점의 원흉이 되고 말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저 상황에서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요? 테오의 패스 한 방이 콸간지에게 또 하나의 간직골을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가뜩이나 수비는 개나 주라는 마인드로 공격 가담을 하다가 수많은 역습을 허용하면서 질타를 받고 있는 테오였기 때문에 밀란 팬들의 아쉬움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없는 사고도 만들어치는 새끼라. 반면 삼프도리아는 초반부터 차라놀루에게 계속된 강한 압박을 걸면서 수비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었는데요. 경기 중반 한 가지 큰 변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드리엔 실바가 퇴장을 당하게 된 겁니다. 수적 우위를 안고도 쉽게 골을 넣지 못하던 밀란, 하지만 교체로 투입된 하우게가 큰일을 해냅니다. 극적으로 동점골을 하우게가 만들어낸 겁니다. 아쉽게 골대샷으로 역전에는 실패했지만 말입니다. 비기긴 했지만 또다시 승점 2점을 떨군 밀란은 이제 챔스 진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아탈란타와 우디네스의 경기인데요. 난타전 끝에 아탈란타가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무리엘의 골각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모처럼 무리엘은 이번 경기 선발로 출전해서 딱 45분만 뛰고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무리엘은 진짜 미친놈 그 자체입니다. 대부분의 경기를 교체 선수로 뛰면서도 리그 18골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려 56분당 한 골씩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득점 순위도 3위고요.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도 7개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0분으로 환산하면 무려 공격 포인트 1.93개, 5대 리그 전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무리엘입니다. 무리엘에 가려져 있긴 했지만 말리노프스키 역시 이번 경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어시스트만 2개를 기록했고 키패스는 무려 6개나 뽑아내면서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베네벤토와 파르마의 경기는 2대2 무승부였습니다. 극적으로 로마를 꺾고 무승 행진을 끊었던 파르마, 하지만 다시 승리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도 먼저 실점을 하게 된 파르마였습니다. 하지만 후반 들어서 동점골을 세트피스로 뽑아냈는데요. 이후 똑같이 세트피스로 리드를 내주는 파르마. 패색이 짙어 보였지만 데니스만의 동점골로 겨우 비겼습니다. 아쉬웠을 파르마였습니다. 한 골을 더 넣긴 했었는데요. 하필이면 제빠기가 앞서 있어서 골키퍼를 방해한 혐의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루마니아에서 넘어온 공격수 데니스만은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칼리아리와 베로나의 경기, 베로나가 2대0으로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최근 3연패로 주춤했던 베로나가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던 경기였는데요. 우선 안토닌 바락의 원더골이 결승골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에 라자냐가 쐐기골을 만들었죠. 특히 베로나는 최근 안토닌 바락의 활약이 참 좋은데요. 어릴 때부터 기대를 많이 받던 선수였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면 잠깐 연승을 달렸던 칼리아리는 다시 3연패입니다. 루가니, 나인골란, 고딘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성적을 거두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제노아와 피오렌티나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두 팀 1대1로 비겼습니다. 거짓말처럼 다시 감독으로 돌아온 피오렌티나 이아키니, 복귀전에서 역시 승리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마티아 데스트로가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던 제노아, 피오렌티나는 블라우비치의 골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피오렌티나는 리베리가 개인기를 하다가 자파코스타의 발목을 밟는 바람에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 역전골을 기대할 수가 없었죠. 그래도 블라우비치는 시즌 13번째 골을 넣으면서 피오렌티나 최고 보물임을 스스로 증명해냈고요. 데스트로는 시즌 10골째를 넣었는데 역대 15번째, 4개의 다른 팀에서 시즌 10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시에나, 로마, 볼로냐, 그리고 제노아에서 기록하게 됐죠. 조금 우려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노아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강등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강등권 팀들과 승점차가 제법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기 라치오와 스페지아의 경기는 라치오가 극적으로 2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여전히 부진에 빠진 가운데 찬스를 낭비하던 라치오, 특히 코레아가 참 많이 날려먹었는데요. 라짜리가 빠른 스피드로 해결해주면서 먼저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페지아는 베르데의 미친 원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었는데요. 서서히 무승부각이 잡히던 상황, 시간은 80분 이후 골이 필요한 라치오,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카이세도겠죠? 이번엔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문전 혼전 상황에서 카이세도가 상대 수비에게 유니폼을 잡히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PK를 직접 넣으니 시간은 88분이었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1승을 가까스로 챙겼던 라치오. 하지만 다음 경기 라짜리와 코리아는 뛸 수 없게 됐는데요. 일단 사건의 발단은 여기입니다. 라짜리가 심한 파울을 당했죠. 그리고 양팀 선수들이 충돌한 상황에서 흥분한 라짜리가 상대 선수를 가슴으로 밀쳐내버리면서 결국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분 뒤에는 코리아가 공과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쓸데없는 파울로 역시 퇴장당하게 됐고요. 졸지에 핵심 선수 2명을 빼놓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 되겠습니다. 하지만 라치오에는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스테판 라두, 라치오 소속으로 402경기째를 뛰면서 역대 라치오 최다 출전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다음 나폴리와 크로토네의 경기는 무려 7골이 나왔는데요. 나폴리가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나폴리의 캡틴 인시네가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19분 오른발킥으로 선취골을 집어넣었던 인시네. 3분 뒤에는 오시멘의 골을 발리킥으로 어시스트까지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역설적으로 이 경기는 나폴리가 절대로 쿨리발리를 팔면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워줬던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비가 개판이었기 때문이죠. 박스 안쪽에서 디 로렌조와 마놀라스 2명의 수비수가 엉키면서 허둥대다가 제대로 클리어링도 하지 못한 채 상대에게 허무하게 골을 내주는 장면도 있었고요. 메르텐스가 프리킥골로 다시 2골차로 벌린 이후에는 마놀라스가 제대로 버텨주지 못하고 또다시 실점. 그리고 진짜 이게 최악인데요. 아니 막시모비치 뭐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짓거리를 하면서 기어이 동점을 내주고 마는 나폴리의 수비진입니다. 아, 나 이 병신 진짜 뭐하는 거야 정말 진짜. 하지만 이 상황에서 나폴리를 구한 건 역시 수비수였는데요. 디 로렌조가 나폴리를 살려냈습니다. 이번 경기 나폴리의 결승골을 왼발로 꽂아 넣었던 겁니다. 이번 경기 디 로렌조는 결승골 포함 어시스트까지 하나 기록하면서 맹활약했습니다. 다음 사수올로와 로마의 경기입니다. 이번 경기도 2대2 무승부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라르디, 데프렐, 카프토, 로카텔리 등등 대부분의 공격 자원이 모조리 부상으로 빠졌던 사수올로였는데요. 하지만 로마는 스몰링과 쿰블라는 부상, 이바네즈는 경고 누적으로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급 센터백 4명 중 3명을 빼고 경기를 치른 셈이 된 거지요. 일단 펠레그리니의 PK로 먼저 앞서 나갔던 로마. 하지만 세트피스로 트라우레에게 동점골을 내줍니다. 놀랍게도 브루노 페레스가 골을 넣으면서 로마는 다시 앞서 나갔는데요. 후반 막판 라스파도리에게 골을 먹으면서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로마가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올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도리어 독이 되면서 위협적인 실점 위기가 잦았던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다 공격진에서는 허구헌나 1대1 찬스를 다 날려먹으면서 도저히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었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죠. 부상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최근의 로마의 성적인데요. 챔스 진출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토리노와 유벤투스의 토리노 더비. 이번 라운드는 무승부가 참 많았는데요. 토리노와 유벤투스도 2대2 무승부를 기록합니다. 경기 시작 전 유벤투스에게 약간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맥케니, 디발라, 아르투르가 A매치 기간 중 방역 지침을 어기고 파티를 즐기다가 적발돼서 징계를 받고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겁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상황에 맞춰서 피를로 감독은 또 신박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거의 양아들이 돼버린 다닐루가 이번에는 중미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다닐루를 필립 람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지만 유벤투스는 키에사가 먼저 골을 넣고 앞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토리노 쪽에서는 사나브리아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1대1로 양팀이 팽팽히 맞선 상황.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후 호날두가 가까스로 동점골을 뽑아냈던 유벤투스. 일단 비기기라도 했지만 무작정 크로스만 올리면서 호날두 뚝배기만 노리는 단조롭고 아주 무의미한 유벤투스의 공격 전술은 이번 경기에서도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공격 전술이라면 그 어떤 팀도 이기기 힘들어 보였는데요. 피를로 감독의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피를로의 경질설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중에 치러질 나폴리와의 다음 경기에서 진다면 유벤투스가 곧바로 알레그리를 복귀시킨다는 내용입니다. 29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는 볼로냐와 인테르의 경기. 인테르가 1대0으로 이기면서 리그 9연승을 달립니다. 이번 경기 인테르는 데브라이를 빼고 라노키아를 주전으로 집어넣고 경기를 했는데요. 루카쿠가 넣었던 딱 한 골을 잘 지켜냈습니다. 우리의 라노키아 선생님께서도 경기 중에 다소 굴욕적인 장면이 있었지만요.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새로운 승리부적 라노키아입니다. 최근 라노키아가 출전했던 19경기에서 인테르는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요. 성적도 15승 4무입니다. 이번 라운드 밀란과 유벤투스가 미끄러지면서 우승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인테르입니다. 밀란과는 한 경기를 덜 치르고도 승점 8점 차, 유벤투스와는 12점 차로 벌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뻔했던 인테르. 하지만 막판의 경기 마무리가 아쉬웠는데요. 브로조비치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죠. 프리킥 미스를 범한 이후에 곧바로 깊은 태클을 집어넣으면서 옐로카드를 받게 됐고요. 어드밴티지가 주어진 상황에서 곧바로 바스토니가 파울로 끊으면서 연달아 옐로카드 2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꽤 심각한데요. 주중에 치러질 사수올로와의 잔여 경기, 브로조비치와 바스토니는 경고 누적으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를로의 경질병까지 걸렸다고 이야기가 되던 유벤투스와 나폴리 잔여 경기, 유벤투스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유벤투스는 비교적 정상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눈에 띄는 점은 최근 폼이 떨어진 슈체츠니 대신에 부폰이 선발 명단에 들어왔다는 점 되겠습니다. 반면 나폴리는 이번 경기 왼쪽 풀백 자리에 후사이를 선발 출전시켰습니다. 아마 후사이가 왼쪽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 나폴리 팬이라면 큰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번 경기 아주 정신없이 털려댔죠. 유벤투스의 첫 골도 바로 후사이가 털리면서 만들어집니다. 반면 유벤투스의 부폰은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줬습니다. 결정적인 선방을 무려 2개나 해내면서 슈체츠니보다 확실히 폼이 좋다는 것을 증명했죠. 하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유벤투스 팬들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발라였죠. 교체로 들어와서 딱 디발라의 전매 특급 골이 제대로 터졌거든요.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오랜만에 골을 터뜨렸는데요. 리그에서는 무려 15경기 만에 골을 추가했습니다. 나폴리는 PK로 한 골을 만회했는데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폴리 공격 작업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지엘린스키를 너무 위쪽으로 끌어올리면서 메르텐스와 투톱처럼 움직이겠다는 점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인시네가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됐고요. 그러면서 중원에서는 덴메나 파비앙 루이즈가 상대에게 더 많은 압박을 당하게 되고 쉽게 볼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의 찐우정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가투소가 경질설에 들어왔을 때는 피를로가 승리를 내주더니 이번에는 역으로 가투소가 승리를 내줬네요. 근데 이 양반 이야기를 빼놓고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주심을 맡았던 마우리지오 마리아니 주심인데요.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습니다. 로사노가 키이사에게 위험한 태클을 걸었는데도 PK는 안 주고 그냥 넘어갔고, 산드루가 지엘린스키 다리를 대놓고 걸었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가네요. 심판 수준 후덜덜합니다. 자, 그리고 인테르와 사스올로의 잔여 경기 역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인테르가 2대1로 이겼죠. 루카쿠와 라우타로 콤비의 위력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부터 루카쿠가 선취골을 뽑아냈는데요. 골이 들어간 이후부터 인테르는 쭉 이런 대응을 취했습니다. 대놓고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면서 잠그기 모드였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루카쿠와 라우타로 콤비 덕분인데요. 딱 2명에서도 충분히 역습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고 피지컬이 좋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2명만 역습을 하면서도 충분히 추가골을 만들어냈죠. 결국 이렇게 모든 클럽들의 경기 수가 똑같아졌습니다. 인테르는 무려 승점 11점 차로 선두 자리를 더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라운드에 나왔던 주요 기록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파르마의 데니스만이 세리아 무대 데뷔골을 신고했습니다. 제노와의 마티아 데스트로는 역대 15번째, 다른 4개의 팀에서 시즌 10골을 기록한 선수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라치오의 스테판 라두는 역대 라치오 최다 출전 선수로 올라섰습니다.